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트럼프 예언 적중한 예언가의 무시무시한 경고. 다음은 세계 대공황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 미국 트럼프의 총격이 특히 오른쪽 귀에 맞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까지 몇 달 전에 예측을 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세계 대공황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총격 사건 당선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리플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다 본인의 전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를 하고 말씀하는 대로만 전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미리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 대선 끝나면 이제 대공황이 터질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에도 보면 언론사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오른쪽 귀에 총알 스칠 거다 예언한 남성 이것 경고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봤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지나갔다. 정확하게 예측했고 그 이후에 적중을 했습니다.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다. 7월 18일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는 각종 고소 위기에 처하고 가을이 지나면서 경제 붕괴를 엄청나게 겪게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지금 당선되자마자 엄청난 고소 이제 고발을 당할 거고 가을이 지나면서 지금 딱 가을 시즌인데 가을 지나면서 엄청난 경제 붕괴가 미국에서 시작될 거다.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붕괴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에 대한 이제 예언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적중했다 보니까 다음 예언인 이제 대공황까지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듯이 우리 일요일에 서프라이즈 보듯이 이런 느낌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내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분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언에 대한 적중도가 높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이분이 이제 조남이 브랜든이시더라고요.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붕괴는 계획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획된 위기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 특히 이제 선거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 경제 위기의 비유적 상징으로 자기가 이 꿈을 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줬대요. 큰 댐이 붕괴하는 것과 함께 부패된 금융 체계가 붕괴하면서 은행 이제 시스템 리스크 은행이 붕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대공황 때도 비슷한 일이 터졌었죠. 경제 위기 동안 식량 대란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가 빠르게 발생하면서 4년에 걸친 경제 회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복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경제 위기가 올 거고 선거 이후에 대공황보다 더 큰 슈퍼 대공황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식량 대란이 발생할 거다라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트럼프 예언을 적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타 다른 예언들도 지진 예언이나 이런 것들도 적중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긴 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게 잘 됐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인물들의 상황을 얘기해서 적중한 바가 있고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의 상승을 실제로 봤다 자기는. 근데 이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마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간을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차피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대공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자기는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전달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측 잘한 그 브랜든님의 어떤 선거 이후의 전망치가 또 궁금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40만인가 되게 구독자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경제 위기가 20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위기는 임박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발생 시점은 어느 정도는 변동 가능한 이런 여지가 있다. 환상 속에서 꿈에서 거대한 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진흙과 같은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50갤런짜리 그 드럼통에 금융위기, 은행 붕괴, 구조 붕괴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고 이는 붕괴를 암시하는 상징들이다. 그리고 이 댐이 무너지면서 그런 이제 쓰레기들이 전 세계에 쫙 이제 나왔다라는 거 있죠. 댐 안에 물은 더럽고 늪과 같이 진흙탕처럼 보였으며 드럼통들도 그 안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댐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될 그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대공황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기와 은행 붕괴가 함께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대공황이 3년 걸렸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 경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이를 대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경제가 붕괴되면 주요 도시에서 약탈과 폭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등이 중단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제 급식을 받는 사람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연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식료품 부족으로 인해서 식료품 정에는 무장 경비가 필요할 정도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와, 무시무시하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런 폭동이나 이런 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대공황 때 어땠느냐? 지금 앞으로 대공황보다 더 큰 슈퍼 대공황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브랜든의 어떤 얘기에 따르면은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건데, 대공황 때는 그럼 어땠냐?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는 89%가 빠졌습니다. 100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정도 동안 89%가 빠진 거죠. 게다가 대공황 당시에 실업률이 25% 정도 수준이었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IMF 때 당시에 한국의 실업률이 7%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당시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7%의 실업률이었는데 대공황 당시엔 25%나 됐다는 거예요. 3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 이 당시엔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렇게나 지수가 빠지는데,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0% 빠졌거든요. 닷컴 버블 때나. 이럴 때도 이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많고 신규 상장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진 뭐 많은 종목들이 상폐가 되겠죠.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상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대공황 같은 위기가 요번에 또 터진다라고 하면 저 브랜든이라는 분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90% 정도가 폭락한다라고 가정하면 대공황 당시에 89% 빠졌으니까 여기다 그냥 1% 대충 더해서 90% 빠진다라고 하면 지수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된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요. 주가가 20년 전에 폭락한 장으로 회귀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공황 당시에도 28년 전에 바닥의 주가로 회귀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28년 전 주가 떨어져서 바닥 수준 온 게 28년 전 주가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공황이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실업률이 많이 터졌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뉴딜 정책으로 극복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요걸보다는 사실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극복을 했냐? 전쟁 때문에 극복을 했습니다. 뉴딜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실업률이 쭉 이렇게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 실업률을 단번에 없애버린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이겨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경제가 극단적으로 시닫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냐면, 뭐 약탈과 폭동 이런 것들뿐만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범죄율 이런 것도 늘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쟁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름 돋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브랜든 같은 경우도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든이 추가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 로켓 비행기들의 조각을 모아서 새롭게 조립을 했지만 원래 상태만큼 좋진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셔져 버린 미국 경제를 트럼프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냈어요. 4년의 임기 기간 동안. 근데 예전과 같지는 않은 미국의 형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 붕괴 이후에 새 비행기는 다시 이제 이륙을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미국처럼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번에 대공황 같은 게 터져서 붕괴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이제 형편없는 미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전 속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며 하나의 통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메로라는 화폐인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잘못 해석을 했어요. 번역기가 잘못 해석을 해서 야메로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메로 화폐라는 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던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까지 합쳐서 이렇게 거대한 이제 그 아메리카, 범아메리카 세력에서 화폐가 탄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유로화처럼. 유로화도 유럽의 통일이 다 마치 이제 유로 연합에서 유럽이 통일된 것처럼 단일 화폐를 냈잖아요. 유로화라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 이제 북미랑 중미가 이제 통합된 이런 화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유로화는 이 사람은 망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브랜드는. 그러면서 유럽은 미국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동참하게 되며 이는 유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일부가 브릭스 국가에 가세하면서 세계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원래는 기존에 미국이라는 굉장한 강대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조금 이제 저물고 새롭게 뜨는 국가들로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브랜든이라는 분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금융이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해 봤을 때 실제로 흘러갈 미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995년 당시만 해도 G7 국가, 뭐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이태리,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렇게 등등등등 유럽과 이제 북미 주요 국가들 이렇게 합쳐서 G7, 전 세계 선진국들을 G7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제 남아공이죠. 이렇게 이제 국가들을 브릭스라고 하는데 G7 국가에 비해서 브릭스 국가가 차지하는 경제의 규모가 옛날에는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근데 2010년 들어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가 2023년 들어서는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보다 지금 브릭스 국가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상황이에요. 이미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대 국가고 미국이 되게 큰 국가고 지금 패권 국가고 이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제 팩트로는 브릭스 국가가 G7 국가를 이겨내고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 벌어진 상황 이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대공황까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전 세계 돈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 미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 2분의 1 이상을 미국 주식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60% 정도 되거든요. 최하 봐도 50% 정도 되는데 즉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만큼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다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상황에 지금 이제 앞다퉈서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미국을 잡아먹는 형국으로 이렇게 가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브랜든도 똑같이 해오고 있는, 이 예언 유튜버도 똑같이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제가 확인한 금융 데이터인데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관세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정책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평균 관세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은 전형적으로 슈퍼 아메리카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빼고 나머지 다 죽어. 약간 요런 이제 정책이에요. 이제 손병호 게임으로 치면은 처음부터 이제 적을 만들고 출발하는, 김PB 빼고 다 접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실현하게 되면 평균 관세가 20%대 도달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정도의 관세는 사실은 미국 대공황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 직전 수준의 관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브랜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바탕으로 각 가정은 식량과 물을 몇 주분치를 미리 준비해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체해가면서 비축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다. 즉 앞으로 이제 식량난이 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비 현금을 수중에 두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교환 가능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물건, 뭐 예를 들면 금이나 뭐 은, 뭐 아니면은 굉장히 귀중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수 약품들도 미리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약품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해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더 이제 조금 소름 돋는 사실 중에 하나는 대공황이 터질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함께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쇼크 때 그 코로나를 그냥 잡아먹을 정도로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큰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시를 하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3억 5천만 명의 영혼이 사라질 두 번째 파도가 해변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두 번째 파도는 과거 코비드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제 교회를 일깨우고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로 코로나 당시에 7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3억 5천만 명이 사망을 한다라는 거는 코로나 때보다 50배 정도 더 큰 이제 전염병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 인구랑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계 인구의 한 4% 정도 이제 증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들은 뭐냐? 제가 그래서 한번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었던 바이러스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강했는지, 뭐 어떤 것들이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흑사병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의 사망률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16%에서 44% 정도가 나왔고 그 이후로 흑사병을 제외하면은 스페인 독감이나 뭐 HIV 이런 이제 다양한 전염병들이 있는데 사망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인구에 비해서. 근데 전체 인구의 4%면은 흑사병 다음으로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큰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유튜버 분들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려도 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사실은 관련주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럼 바이오주가 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든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번역을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경제왕 김비비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보시면은 저희 수강료 100% 전액 환급되는 바르미츠바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대공황 오기 전에 큰 수익 낼 수 있는 기술 미리 배우시라고 이렇게 강의 준비했고, 미션 달성하시면 100% 수강료 전액 환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돈 없으실 거고 거의 다 환급 받아 가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무슨 강의냐면은 1, 2, 3 시즌 1, 2, 3 강의를 다 넣어드렸는데,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는 강의, 1년 동안 113배 수익 내서 세계 투자 대회 우승한 레리 윌리엄스, 200만 원 가지고 10년 만에 2,400억 만든 리처드 데니스, 부업으로 18개월 동안 2,000배 수익을 낸 니콜라스 다바스, 3명의 차트 매매 노하우를 배워보는 강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공 투자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성공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마인드셋을 제가 잡아드리는 강의를 해드렸는데,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본문 이런 데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귀찮다 하시면은 1577-0471 여기로 입문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요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